평생 모은 전 재산과 건강. 이곳. 한번 잘못 갔다가 단 1초 만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과 건강을 단 1초 만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장소. 지금 여러분도 아무 의심 없이 드나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같은 뻔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다녀오셨을지도 모르는 그곳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병실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 가장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평소처럼 집을 나섰다가 특정 장소에서 겪은 사고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 가족들에게까지 짐이 되는 비극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는 노 시니어존처럼 남들이 못 가게 막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살기 위해 반드시 발길을 끊어야 할 장소들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평생 병원비로 가산에 탕진하지 않고 사고 걱정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노후 절대금지구역 지도는 물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지 혜택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개운하게 들어갔다 쉬어 나오는 곳. 목욕탕과 사우나의 진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피로를 풀기 위해 가장 즐겨 찾는 목욕탕과 사우나 그리고 찜질방이 첫 번째 위험구역입니다. 뜨끈한 물에 몸 지지는 게 최고의 보약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곳은 노년층 낙상사고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온상입니다. 바닥은 늘 물기와 비눗물로 가득해 빙판길보다 더 미끄럽고 시력이 침침해진 상태에서 마주하는 높은 문턱은 그야말로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탈의실에서 들어서는 입구, 샤워 중 방향을 트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온탕에서 몸을 데운 뒤 밖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찰나가 가장 위험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급격한 온도 차이입니다. 뜨거운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들어가거나 열기가 가득한 한증막에 머무는 행위는 혈관 건강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곧바로 심정지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평소 건강하시던 분 두 분이 목욕탕에서 쓰러지신 뒤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목욕탕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다음 3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실한 전용 슬리퍼를 반드시 신으세요. 둘째, 어떤 경우에도 혼자 가지 마세요. 셋째, 온탕과 냉탕을 급격히 오가는 위험한 습관을 버리세요. 이 3가지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목욕탕 출입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 지키려다 관절 다 망가지는 하산길의 공포.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등산은 인생의 낙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산을 오를 때만 힘을 쏟으시는데 사실 진짜 위험은 내려오는 길, 즉 하산길에 숨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이미 다리 힘이 풀리고 무릎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젖은 낙엽이나 돌풀이 하나만 잘못 뛰어도 순식간에 중심을 잃습니다. 나 등산 경력 30년이야 라고 자만하시던 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평생 걷기 힘들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나 스틱 같은 장비에는 돈 아끼지 마세요. 내 몸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또한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다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산속에서 마주친 그림자, 그리고 소름 돋는 기억. 산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지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집 근처 나지막한 산에 혼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더군요. 가볍게 지나치고 다시 위로 향하는데 무언가 등 뒤가 서늘해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려갔던 그 남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저를 따라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적 없는 산속에서 혼자 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을 바꿔먹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자니 그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칠 것 같고
올라가자니 남자의 걸음이 저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언덕 정상에는 쉬고 있던 다른 등산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곁으로 달려가 숨을 몰아쉬며 아는 사람인 척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만약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로 혼자 산에 가지 않습니다. 사고는 늘 방심할 때 찾아옵니다. 산에 가실 때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동행자와 함께 하시고 늘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장 보러 갔다가 인생이 바뀐다? 일상 속 함정들. 우리가 매일같이 들르는 마트나 전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을 볼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걷나요? 대부분 진열된 물건이나 오늘 살 목록을 살피느라 발밑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트 바닥은 청소 직후 물기가 남아있거나 누군가 흘린 음식물로 아주 미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으면 곧바로 대형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멍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골반이나 손목에 충격이 가해지면 곧바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집니다. 한번 뼈가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긴 입원 기간 동안 소중한 근육들은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예전처럼 씩씩하게 걷는 것이 영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나가고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물건보다 내 발밑을 먼저 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합니다. 경치는 좋지만 발밑은 지옥, 물가는 절대 금물.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물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계곡의 바위나 바닷가의 방파제, 갯바위는 노년층에게는 독과 같은 장소입니다. 물기가 있는 돌 위에는 보이지 않는 이끼가 끼어 있어 비눗물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슬쩍 미끄러지는 순간 날카로운 바위나 깊은 물속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파제 끝이나 난간 없는 강변 산책로는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를 당하면 구조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가에 가실 때는 4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난간 없는 물가는 피하기, 바위 위에는 올라가지 않기, 혼자 가지 않기,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기입니다.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험한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게 나이 드는 비결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 외진 곳을 경계하세요.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외진 공원이나 한적한 하천길, 어두운 지하주차장 같은 곳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친절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길을 알려줄 테니 같이 가자거나 정말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가보자는 식의 제안, 혹은 정체 모를 음료를 건네는 행위는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외출 전에는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휴대폰 배터리는 50% 이상인지, 비상 연락처는 저장되어 있는지, 신발은 미끄럽지 않은지 점검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 안전을 내가 챙기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자 가족을 위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국가지원금을 챙기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 혜택 정보를 드립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거나 입원하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 드립니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74만 원,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험 장소를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정보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